1, 2블라인드, 히어로는 빅자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림프콜, 림프콜, 버튼 림프콜, 그리고 스몰 림프콜 해서 책으로 팟이 10개로 플랍이 열렸습니다. 한방 스트레이트. 그래서 정말 좋은 상황에 책, 그리고 히어로가 책으로 넘겼대요. 그리고 여기서 책 했는데 버튼에서 10개 배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히어로는 10개에 20개 더 배팅을 했고, 폴드 여기서 버튼에선 콜, 그리고 턴에 이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히어로가 가지고 있던 스택 20개, 200개를 전부 올인을 했고요. 버튼에 있던 핸디도 콜. 오픈을 했더니 한방 스트레이트 똑같이, 근데 낮은 스트레이트였고, 리버 아무거나 떨어지면서 모든 스택을 히어로가 가지고 오는 그런 팟이었는데요. 근데 이 팟이 제대로 플레이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홀덤 닥터 제이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홀덤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명이 플랍을 본 멀티웨이 팟에 대한 리뷰입니다. 스몰 블라인드, 히어로는 빅 블라인드에 포지션해 있고요. 뒤로 3명이 더 있습니다. 버튼 포지션에 위치한 플레이어가 조금 타이트하고 상대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그런 플레이어입니다. 턴에서 이런 카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빅 포지션에 있던 플레이어가 200개 올인을 하죠. 그러자 버튼 포지션에 있던 플레이어도 콜을 했어요. 올인 콜을 해서 카드를 오픈을 했는데, 이제 빅 블라인드 포지션에 있는 카드는 이 카드 넣어 줄이고, 근데 여러분, 이 카드 오픈하기 전에요, 지금 이런 보드에서 앞에서 먼저 올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카드로 이런 팟 사이즈가 70개 근데 200개 올인, 그럼 어떤 카드로 콜을 하겠어요? 네, 못해도 줄 받고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카드로 콜을 했어요. 네. 너무 약한 카드로 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콜을 한 이유는 이 사람이 한방 줄일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뭐 잭을 맞고 뽀뽀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잭 맞고 양차라던가 이런 카드일 거라고 의심이 좀 들어서 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사람도 플레이를 잘못했고요, 이 사람도 플레이를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플랍에 한방 줄이 돼서 넛이 된 건 사실인데, 자, 여기서 팟 원래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개 배팅을 했고 이 사람이 10개에 20개를 더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한방 줄이니까 이 상황에서 당연히 배팅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사람도 줄이니까 콜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카드가 아니라 이런 카드 콜 못할까요? 10개 당연히 칠 수 있고요, 10개 20개 더 레이즈에 20개 더 당연히 콜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카드 탑 투 페어예요. 똑같죠? 미들 투 페어, 탑 투 페어 다 10개 배팅 먼저 할 수 있고 20개 릴레이즈에 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팟이 총 70개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한방 줄인데 얘가 뽀뿔인가? 맞고 양차인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좀 핸디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데 이런 카드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카드. 예, 쨍 맞고 스티 양차예요. 당연히 콜하겠죠. 콜이 아니라 릴레이에서 올인도 할 수 있는 카드예요. 예, 이런 카드도 당연히 콜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카드들로 콜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약간 좀 턴의 카드가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플레이를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턴에 애니 카드 떨어지면 나 올인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위험한 카드가 떨어졌어요. 구도 아니고 잭도 아니고 탑 카드인 마담이 떨어지면서 마담 쫑이 나서 되게 위험한 카드가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상대가 여기에서 히어로가 체크레이즈로 10개, 20개 덜 했는데 콜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방 줄이니까 얘도 똑같은 한방 줄인가? 이런 생각보다는 맞고 양차인가? 맞고 뽀뿔인가? 투페어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예요. 예. 물론 뭐 3명이 한방 줄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3명 중에 2명이 셋되고 1명이 뭐 뽀뿔되고 뭐 이런 사연이 있는 카드들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턴에 마담이 쫑이 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거 올인 치면요, 이 사람이 카드가 이런 카드로 콜을 한 게 일단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10개 배팅했는데 얘가 체크레이즈로 10개 20개 더 했어? 그럼 얘가 이 카드가 아니라 얘가 이런 카드였나? 그러니까 플람 얘기죠. 이런 카드인가? 혹은 얘가 이런 카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방 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맞고 뽀뽀인가? 맞고 양차인가? 투페어인가? 또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턴에 서로한테 위험한 카드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냥 20개를 했어요. 200개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담 라인, 마담 잭 뭐 이런 카드였는데 타이틀이 떴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됐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카드는 죽기가 좀 아까울 수 있어요. 너 줄이었는데 턴에 쫑이 나면서 내가 타이틀에 밟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좀 콜을 할 수도 있고 좀 아쉽지만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건데 이걸로 콜을 받는 거는 좀 잘못됐죠. 왜냐면 이거는 이길 수도 있는 카드긴 한데 질 가능성이 더 높은, 왜냐면 이런 킹텐 같은 것도 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게 10-8 클럽 수릿이 아니라 10-8 다이아 수릿이었다고 한다면 리버에 다이아가 떠서 플러시가 됨으로써 자기보다 높은 줄을 이길 수 있다는 약간의 희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한방줄, 나도 한방줄 이렇게 엮이는 것보다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페어, 맞고 양차, 맞고 뽀뿔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콜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물론 이 사람이 너무 루즈하게 플레이를 해서 힘으로 죽이려고 많이 밀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콜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카드가 아니라 뭐 이런 카드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맞고 스티 양차였는데 안 떴어 턴에. 그래서 죽이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걸로 콜했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상대에 대한 분석도 잘 돼 있고 리딩도 정확했던 거였죠. 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내 스택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200개 올인,
이 카드로 200개 콜. 마담이 떨어졌는데, 이러면요 한두 번 정도는 리딩이 맞아가지고 빅팟을 취할 수 있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자기 스택 다 나갑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카드가 이게 아니고요.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카드가 아니고요. 이 카드가 아니고요. 이런 카드가 들어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거는 정말 해피한 거죠. 이럴 때는요, 상대방한테 믿어 못 믿어 하려고 이거 올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시니까. 예, 뽀뿔 들어와. 너 쨍 맞고 뽀뿔인지 쨍 맞고 양차인지 들어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의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콜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할 수 있는데 되게 위험한 카드예요. 마담은. 이런 카드가 떨어졌을 때에는 팟 컨트롤 해야 됩니다. 예, 질 때 지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고, 이기더라도 상대방의 액션을 좀 살피면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일을 읽으면서 그렇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플랍의 림프로 시작한 팟이 플랍의 체크레이즈로 변했고, 턴에 위험한 카드가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스택을 다 생올인 밀어버린다는 거는, 70개 스팟을 먹기 위해서 200개 올인한다는 거는, 사실 이거 타이틀이 아니면요, 이렇게, 사실 타이틀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올인하면 안 되죠. 밸류를 뽑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콜을 한 집에서 타이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낮은 줄로, 킹10보다 낮은 줄인 10팔로 콜을 했다는 건 이 사람도 잘못된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 승부를 되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띄우면 먹을 수 있어 라는 그런 팟에서의 올인 승부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고 있을 때 상대방한테 맥시마이징 한다고 생각하면서 올인 승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졌을 때의 효과가 이겼을 때의 효과보다 훨씬 더 커요. 내가 이거 올인을 안 해가, 예를 들어서 200개예요. 200개인데 내가 이거 올인을 안 해가지고서 그냥 안전하게 지키면 리바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거 올인해가지고 졌어요. 그럼 다시 이만큼 또 리바이해서 200개. 불과 10초 전에 있었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데, 나의 스택은 변화가 없는데 나의 플레이는 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턴에서 쫑난 상황에서는 적당하게 팟 컨트롤 통해서 배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콜을 할지 액션을 할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액션들이 나왔을 때에는 뭔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이 킹10이 플레이를 뭐 아주 잘못했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왜냐면 나 이런 핸드들 죽이려고 올인 친 거야.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플랍에 맞고 템빵꾸. 나 이런 핸드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맥시마이징 하려고 올인 친 거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좀 약간 잘못된 게, 맥시마이징을 할 거였다고 한다면요, 밸류를 살리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70개 팟에 30개를 받고 들어가가지고 30개를 콜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200개의 올인을 쳐가지고 200개의 콜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콜을 할 확률이 낮고 낮음에 따라서 먹는 팟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200개 올인을 친 상황에서 콜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핸드 가지고 콜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이런 거, 이런 핸드,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핸드, 이런 핸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더. 물론 뭐 탑페어 맞고 빵꾸, 탑페어 맞고 양차, 탑페어 맞고 뭐 뽀뿔, 뭐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는데,
팟 대비 엄청난 오버벳 3배 가까이 되는 오버벳을 했는데 상대가 콜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거의 지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런 상황은 좀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스다, 기회다 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이걸 정말 안전하게 맥시마이징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시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른 배드빗이나 상대의 어마어마한 핸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플레이하는 연습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